이 메인 샤프트를 빼내려면 이 Shut up and sit down. 교박사의 피싱 랩입니다. 오늘은 또 오랜만에 제가 젊어서부터 애용하고 있는 아부 가르시아의 카디날 스피닝 릴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. 1960년대 중후반에 나타나서 전 세계 낚시꾼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아온 릴인 건 분명합니다. 이런 시대가 거쳐서 1980년대 초반에 단종됐어요. 그리고 아웃스풀 스타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아부 가르시아에서도 카디날 시리즈가 이렇게 아웃스풀형으로 재탄생했습니다마는 불운하게도 한 1, 2년 만에 또 단종이 되고 시대가 바뀌니까 스웨덴에서 만들지를 않고 그 이후로 일본에서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80년대 중반, 그러니까 1984년도에 옛날 모양을 살리면서 색깔은 바꾸고 아웃스풀화한 카디날 신형이 나옵니다. 요게 그 최초의 모델이에요. 일본서 만든 일제 카디날입니다만은 은근히 이게 성능이 좋아요. 그런데 물론 요건 이제 제일 작은 3번 사이즈고 그거보다 하나 더 큰 게 4번, 5번 이렇게 큰 사이즈까지 있었습니다. 저는 3번하고 4번 갖고 있고 요렇게 초록색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거를 최초 버전이라서 그린 라인이라 부르고요. 요 다음 해부터 나온 거는 이 초록색을 빼고 완전히 검정색 모델로 나오는데 이때부터 이 9형과 구분하려고 C를 붙여서 C3다, C4다 이렇게 부릅니다. 누차 그동안에 말씀드렸고 아시는 분도 꽤 많을 겁니다만 이 릴은 단점이 있어요. 이 베일을 열고 닫을 때 사용되는 스프링이 굉장히 약합니다. 디자인상 그럴 수밖에 없었고 또 이 베일 스프링에 대한 특허 때문에 이 당시에는 요즘과 같은 그 코일 스프링을 사용하는 스프링이 부러질 염려가 전혀 없는 그런 구조의 베일 스프링이 아니었습니다. 그래서 C3는 사용하다가 현장에서 요 베일 스프링이 부러져서 낚시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. 그래서 항상 여분을 가지고 다니거나 그랬어요. 얼마 전에 일본에서 개인적인 그 릴 비평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직접 요 베일 스프링을 부러지지 않는 금속을 이용한 거를 개발을 했습니다. 아예 부러지지 않는다는 소리는 아니고 너무 약한 스프링이라서 한 시즌 정도면 부러졌던 거를 한 10시즌 이상 써도 부러지지 않게 그렇게 금속 피로가 잘 안 생기는 그런 좀 탄성을 줄인 스프링을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판매를 하는데 결국 저도 그걸 샀습니다. 그래서 여기다 갈아 끼우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. 카디날 C4와 카디날 C3입니다. 이거는 C3는 C3인데 제일 처음 나왔던 그린 라인, 그래서 C자는 안 붙어 있어요. 그냥 카디날 3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통칭 C3고 2년 후부터는 이런 색깔 검은색으로 나오면서 C4, C3, C4, C5 이렇게 나오고 있었죠. 이 릴을 아직도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. 이건 국내에 수입이 돼서 팔렸던 거니까. 80년대 중반에 시경 앞에 옛날 세로나 백화점 5층에 낚시 코너가 있었습니다. 거기서 수입을 해서 팔았어요. 저도 거기서 샀습니다. 요 두 가지는 일본의 다케나카라는 분이 개인적으로 개발해서 팔고 있는 겁니다. 수명이 굉장히 깁니다. 보통 이 순정품이 이제 구할 수도 없지만 순정품이 한
한 시즌 정도 해서 부러져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 도중에 부러지는 일이 엄청나게 많았어요. 근데 마침 이 장수명 스프링이 개발이 됐어요. 이 검은색의 이 끈은 뭐냐면 이 릴이 열었을 때 이 회전을 제어해주는 이 로터 브레이크가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같이 순정품이나 아니면 강화 스프링을 사용을 했을 때는 이 캐스팅할 때의 반동으로 돌아오는 일은 거의 없는데, 이 장수명 스프링은 이게 탄성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약한 힘에도 이게 되돌아오나 봐요. 그래서 캐스팅을 할 때 이게 저절로 돌아가지 않도록 이 안쪽에다가 이 매직 테이프예요. 매직 테이프에 이 깐끄러운 부분을 접착을 해서 이게 잘 돌아가지 않게, 베일을 열었을 때 돌아가지 않게 해주는 건데, 이거 곧 부착하면서 보여드릴게요. 필요한 것들이 이 드라이버, 각종 이 릴의 각종 이 볼트에 맞는 드라이버나 이런 분해 도구, 이런 핀셋, 그리고 요 로터 브레이크 천을 붙일 에폭시, 3분 타입 에폭시 접착제, 이 정도 있으면 되겠습니다. 설명서를 들어보면 원포인트 어드바이스라고 그래서 라인 롤러 분해했을 때 어떻게 주의점이라든가, 다음에 이 로터 브레이크를 장치를 하려다 보면 이 메인 축을 빼야 돼요. 그래서 이 메인 축을 빼고 로터를 분리하는 데 주의점 같은 게 써 있고요. 요 베일 스프링은 어떻게 긴 쪽을 위로 해라, 이런 간단한 그리스를 어떤 거를 발라라,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베일을 분리해서 베일 스프링만 먼저 교환을 할게요. 스프링의 짧은 쪽이 아래로 들어가고요. 긴 쪽이 베일암의 요 구멍에 맞춰지면 됩니다. 굉장히 마일드해졌다고 그래야 되나? 굉장히 약한 힘으로도 열려요. 하지만 탄성은 충분합니다. 무파심으로 그리스를 조금 더 바를게요. 굉장히 좀 이렇게 약한 힘으로도 열리고 약한 힘으로도 닫혀요. 확실히 로터 브레이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메인 축, 로터 분리를 할게요. 메인 축을 빼내야 됩니다. 이 축을 빼낸다는 뜻이에요. 그러면 이 볼트도 풀어야 되고요. 일단 볼트를 풀려면 이 안에 고정되어 있는 것도 풀어야 됩니다. 간단하죠? 웜기어 시스템이에요. 요게 드래기예요. 지금 중요한 건 이 메인 샤프트를 빼내려면 이 끝에 돼 있는 요거를
분해하고 요 안에 와셔도 있을 거예요. 그것들을 빼내야 됩니다. 그래야 요 로터가 분리가 되거든요. 끝에서 요거를 빼냈어요. 이 상태에서 메인 샤프트를 당기면 빠져나오면 통째로 빠집니다. 그리고 여기 붙어있는 요 와셔도 잘 빼내야 돼요. 이제 요 볼트를 풀어야 되는데요. 요게 10mm짜리 너트예요. 뭐 이런 걸 이용해도 좋고 이렇게 딱 맞으니까 풀어도 되지만 마침 저는 요런 렌치가 있어서 요걸로 풀어주겠습니다. 별거 아니에요. 베일을 열면 여기 튀어나오잖아요. 요 튀어나온 데가 요 판스프링에 담은 다시 이게 돌아오거든요. 근데 얘가 이 아랫면에서 이렇게 됐을 때 껄끄러워지라고 요 끝에 요 면에다가 찍찍이에요. 이 찍찍이를 붙여줄 거예요. 그러면 찍찍이의 오돌오돌한 면 때문에 로터 브레이크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. 에폭시 접착제를 사용해서 일단 이 부분 접착을 했어요. 접착을 할 때 이 안쪽으로 접착제가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니까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. 5분 지나니까 뭐 대충 굳었습니다. 완벽하지는 않지만 빡빡하게 굳었어요. 연 김에 이 안에 주유를 좀 하겠습니다. 안에 기름을 좀 치고 베어링엔 오일이고요. 나머지 이런 데는 그리스를 발라주면 좋습니다. 자, 이제 됐으니까 역방향으로 로터부터 결합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너트, 볼트, 너무 세게 조일 필요는 없어요. 됐어요. 그 다음에 메인 샤프트를 다시 삽입할 겁니다. 요 끝에 들어가기 전에 워셔 됐어요. 잘 됐고 여기에 빠지지 말라고 요 끝부분에 요 아까 빼낸 요거를 다시 끼워 놓을 겁니다. 들어갔어요. 한번 시험해 볼게요. 예, 빡빡해졌어요. 그 찍찍이의 오돌오돌한 부분을 그 쇠가 닿고 있는 느낌이 납니다. 그래서 쉽게 안 돌아가요. 다치면 또 문제없이 됐고요. 로터 브레이크가 달린 C4로 다시 태어났습니다. 빡빡해졌어요. 좋습니다. 캐스팅할 때 흔들릴 일이 없을 것 같아요. 어떻게 보셨습니까? 탄성이 좀 적은 스프링이다 보니까 그런 탁탁하는 그런 맛은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진짜 이게 잘 안 부러지고 오래오래 쓸 수 있다고 그러면은 저 옛날 기분으로 돌아가서 1980년대처럼 금년 쏘가리 낚시인 요 C3 중점적으로 사용해 보고 싶어요.
작년에도 조금 사용을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C4도 농어낚시에 적극적으로 사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. 로터 브레이크 뭐 간단한 구조입니다. 보신 바와 같이 그걸 붙였더니 베일을 열었을 때 고정이 돼요. 닫히면 또 이렇게 움직이고 열면 고정이 되고 성능이 한껏 좋아졌으니까 금년에 이 일을 사용해서 낚이는 물고기를 또 한번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